이번에 교육부 발표 중에서요, 고교 서열화가 이제 확인됐다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뭐 고교 서열화에 학종이 좀 더 기여라고 하면 그렇지만 영향을 미쳤다든가 아니면 지금의 학종 제도가 문제가 있다든가 뭐 이런 점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학종에 대한 찬반은 굉장히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특히 초중고 교육계에서는 학종을 굉장히 찬성하는 여론이 높죠. 진보 교육감만 찬성하는 거 아니고요. 네. 보수 교육감도 다 학종 찬성합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초중고 교육계에 있는 분들은 대체로 학종을 찬성해요. 왜냐하면 내신을 반영하니까 어쨌든 공교육 위상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죠. 또 세특이란 게 있는데 이제 이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교사가 이제 수업이나 평가 과정에서 관찰된 학생의 특성을 적어주는 거거든요. 얘가 뭐 과학적 탐구 설계 능력이 이런 점에서 굉장히 눈에 띄더라 이런 거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칭 비교과라고 말하는 뭐 독서, 동아리, 봉사, 뭐 교내 수상 이력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세특을 통해서 뭐 새로운 수업과 평가의 시도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고 뭐 아까 말씀하신 혁신 교육에 좀 도움이 되는 측면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비교과 이런 거 문을 열어주다 보니까 학생들의 교내 활동이 좀 전반적으로 활발해지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초중고 교육계가 학종을 지지하는 것은 충분한 나름의 근거가 있어요. 근데 학종에 반대하는 또는 정시를 찬성하는 이런 쪽도 만만치 않은 근거들을 가지고 있죠. 일단 우리가 공정하다고 할 때 공정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형평성이라는 의미가 있고 비례성이라는 의미가 있죠. 형평성 그러니까 좀 골고루 뽑히는 게 공정한 거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수능보다는 학종이 좀 지역적으로 또 계층별로도 어느 정도는 좀 골고루 뽑히는 효과가 있어요. 아주 차이가 크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지만 일반인이 생각하는 보통의 공정 개념은 비례성의 개념이에요. 비례성의 개념. 그건 어떤 실력에 비례해서 결과가 나오는. 실력에 실력이나 비례해서. 노력에 비례해서 그렇죠, 결과가 나오는. 그렇죠. 예.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은 형평성보다는 비례성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신은 학교마다 또는 교사마다 편차가 발생하잖아요. 네. 세특도 교사가 써주는 거 굉장히 차이 많이 나거든요. 또 비교과는 아예 기회가 불평등한 측면도 있고 뭐 부모 찬스 이용해서 뭘 했더라 뭐 이런 경우 뭐 많이 드러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역시 공정한 것은 수능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례성의 측면에서는 일단 이제 수능이 더 공정하다 이렇게 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고 거기다 더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비교과에서 드러나는 어떤 부모 찬스 쓰거나 기회가 불평등한 이런 요소들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여론들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사실 저는 양비론자예요. 저는 수능을 옹호하는 분들을 만나면 수능을 비판하고 야 오지선다 교육에 무슨 미래가 있어. 학종을 비판하는 분들 만나면 그 옹호하는 분들 만나면 저 학종 비판합니다. 아니 교과를 혁신해야지 왜 비교과를 갖다 붙이고 이상한 걸 하냐 뭐. 근데 최근에는 정시론자로 약간 이제 많이 찍히신 것 같은데 아니신가요? 그렇죠. 원래 같은 편이라니까요. 대부분의 토론에 열리면 결론도 되게 비슷할 겁니다. 사실 이렇게 다 같은 편일 가는데. 수도 있어요. 우리 다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여러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시를 차라리 확대를 하자 이런 게 요즘에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이전 정부 때까지만 해도 수시가 더 공정하다, 더 좀 더 뭐 선진적, 진보적인 교육 방법이다라고 해서 계속 확대해 왔잖아요. 그때는 왜 그랬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범 선생님 말씀하신 그 비례성이라고 하는 공정의 의미가 비례성이다라고 할 때 이제 실력에 비례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시험 점수 하나로 평가되는 게 타당하냐 이제 그런 문제 의식들이 그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이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거예요. 실력이 왜 꼭 점수로 그렇죠. 표현되는 교과서를 네네네. 외우는 것으로만 표현되느냐? 그렇죠. 저는 그 공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이제 경쟁 체제 속에서 되게 중요한 가치예요. 근데 이제 현장 교사들 또 뭐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을 어쨌든 그런 경쟁 시스템으로 또 최대한 저는 보호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건 성인이 되면서부터 좀 하도록 하고 초중고 성장 과정에서는 그 경쟁으로 또 어떻게 좀 더 좀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가 그 고민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정시 비율을 확대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학교 현장이 뭐 어떻게 좀 변할 것 같으세요? 뭐 일단 뭐 다시 일단 그 옛날 수업을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 옛날 소위 수업을 말해 해야 그 된다. 밑줄짝 별표 3개 해서 이거 중요하고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수업들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표준화 시험이라고 하는 건 일단 시험 범위 그리고 문제 유형 같은 게 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수능이 이제 다시 또 이제 학교 교육을 좀 지배한다고 했을 때는 뭐 그걸 가르쳐주는 교과서 전체를 잘 정리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곳을 찾아가겠죠. 학원이나 과외나 찾아가면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는 굳이 수능에 도움 안 되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 수능이 비율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이미 학교 현장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 듣는 교사들 굉장히 많아요. 이거 수능에 저는 수능으로 대학 갈 거예요. 지금 선생님 수업 저한테 도움 안 돼요. 안 들을 거예요. 저는 1학년까지만 시험 보고 자퇴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이미 곳곳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시 비율이 확대된다고 했을 때는 아마 그런 현상들이 더 그러면 지금 김 선생님 우려는 이미 수시가 10년 동안 확대가 되면서 수시가 반영된 교과 과정이 공교육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다시 또 정시를 더 확대하겠다라고 간다면 그마저도 그 수업마저도 이제 파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그렇죠. 많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 교사가 있었고 거부하는 교사가 있었거든요. 여전히 안 바뀐 교사 되게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교사가 더 많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돌아오면 다시 정시 확대로 가게 되면 안 바꾼 교사가 지혜로운 교사가 되는 거죠. 선생님 안 그래도 제가 이 선생님 뵈면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방의 경우에는요 수능을 아이들이 보려고 해도 정시로 가려고 해도 수능을 가르치는 학원이 잘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 전형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지방에서 수능을 좀 지레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죠. 수도권 위주의 논의가 아니냐 이런 얘기 내가 있더라고요. 특목고 자사고 또는 뭐 서울 강남 애들이랑 경쟁할 수 있겠어? 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또 수능 정시 비중이 또 줄어들기도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수능 신경을 안 쓰게 되고 그게 악순환이 돼서 이제 수능에 대한 경쟁력은 더 약화되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고 아까 김영수 선생님 말씀하신 학교 교육의 개선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정시가 확대되는 게 좀 부작용이 크다. 이 우려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느냐, 대중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정시 확대를 주장하느냐, 전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중이 가진 정의 감각, sense of justice는 그래도 어쨌든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대중들이 공정함에 대한 어떤 믿음이 굉장히 커졌느냐? 아까 우리가 이제 학생들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따라서 경쟁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싶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방식으로는 보호가 안 돼요. 왜냐하면 경쟁은 우리가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유발되는 게 아니고요. 결과의 격차가 심할수록 경쟁이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했더니 불공정하다고 막 논란이 됐잖아요. 왜 그러냐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굉장히 격차가 크단 말이에요. 누구는 어렵게 선발을 거쳐서 정규직이 됐는데 누구는 우연히 그 시기에 비정규직이었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손쉽게 정규직이 되면 비례성의 원리에 비춰봐서는 굉장히 불공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는 공정함은 비례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가진 그런 그게 학교 교육의 개선에는 학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하고 이를테면 다른 대학의 격차, 예를 들면 학생 1인당 들어가는 교육비가요. 서울대는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데이터를 모르는데 학생 1인당 투자되는 교육비가 서울대는 무려 4,300만 원이에요. 1년에. 대학에서 학생에게 투자하는 비용이요? 등록금 말고요. 중앙대쯤 되면 우리나라 10위권 대학, 좋은 대학이거든요. 1,500만 원이에요. 예. 엄청난 격차예요. 결과의 격차가 이렇게 큰데 그걸 어떻게 보호해줘요? 우리가 이 애들을 어떻게 수업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이 경쟁으로부터 보호된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본질적으로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일 거냐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보자 하면 오히려 경쟁의 종목이 늘어나는 거죠. 경쟁의 종목이 늘어나서 애들이 더 피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평가 방법, 수업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결과의 격차가 크면요 경쟁이 유발되게 돼 있고 사람들은 더 강한 비례성에 대한 신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혁신 교육도 수시 확대 이런 게 10여 년간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능에 대한 선호도는 더 커진 거고 저는 그것은 그 나름대로 존중해야 될 가치라고 봐요.